오늘 처음 이야기할 주제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상숙 시인의 시가 인용되었는데요. 시인은 주름살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책에서는 노화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하면서 노년이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삶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많은 욕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노화가 단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점점 더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그 의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 덧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깨달음이 오히려 노인들에게 삶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는 능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삶의 허무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노화가 단순히 육체적인 쇠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화는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이는 젊었을 때 느낄 수 없는 깊은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진정되고 세상을 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욕망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실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서 노화가 단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꿈과 환상이 깨지고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죽음이 없다면 오늘은 의미 없다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진시 황제의 예를 통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시 황제는 불로불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이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명확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책은 죽음을 단순히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즐거움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이며 그것이 있기에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지만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죽음이란 개체의 소멸일 뿐이며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죽음은 삶의 일시적 현상이 끝나는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우리를 더 나은 세계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책에서는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오늘의 삶은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에 대한 주제를 다룬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발적 이별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다양한 원인들을 다루며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발적 이별을 단순히 의지의 부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삶을 향한 의지가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그 의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봅니다. 이는 극단적 선택이 단순히 절망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파괴함으로써라도 자신의 의지를 보존하려는 모순적인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책에서는 자발적 이별을 무의미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에게 답변을 강요하는 실험과도 같지만 그 결과를 알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책은 또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의 사회가 개인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삶과 죽음, 그리고 노화와 극단적 선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주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을 대하고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노화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길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